60세 이상이라면 예전엔 쉽게 걷던 길이 왜 이렇게 힘들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사실 근육은 단 하루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그 즉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절반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근육의 감소는 노화 때문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음 때문입니다. 서울대 노인의학 연구팀은 70세 이상 남녀의 근육량을 10년간 추적했습니다. 놀랍게도 매일 10분 이상 다리를 움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근육 손실 속도가 43%나 늦었습니다. 단 10분, 그러나 꾸준히 했을 때의 차이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앉은 채로 오래 있는 습관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몸에 잘못된 신호를 보냅니다. 뇌는 이 사람은 걷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에너지를 근육 대신 지방에 저장하기 시작하죠. 이 작은 뇌의 오해가 근육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는 노화 자체로 인한 근육세포 수 감소가 주원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최근 하버드대 생명공학센터에서는 근육은 언제든 재생 가능하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즉, 나이는 숫자일 뿐 근육은 행동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매일 10분을 내는 게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의 근육은 지금도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다리를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단 10분 침대 위에서 할 수 있는 근육 회복 루틴, 근육을 파괴하는 3가지 잘못된 습관, 그리고 실제로 다시 걸을 수 있었던 분들의 사례를 모두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서울, 대구, 부산, 제주.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이 걷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신다면 10년 후 여러분의 다리 근육의 일사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단 10분만 실천하신다면 그 손실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헬스장, 러닝머신 혹은 땀 흘리는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근육 회복 루틴은 침대 위에서 시작됩니다. 놀랍게도 움직임의 80%는 누운 자세에서도 가능하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재활의학과는 누워서 하는 운동이 근육을 자극하는 효율이 앉은 자세의 1.3배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체중이 분산되어 관절 부담이 줄고 근육만 집중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침대 위 운동의 핵심은 다리의 신경을 다시 깨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발끝을 위아래로 10회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 간단한 동작이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을 동시에 자극해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뇌에 움직임이 재개됐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 하나가 근육 회복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2단계로는 무릎 펴기 운동입니다. 누운 자세에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고 5초간 유지하세요. 이때 복부에 약간의 긴장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작은 긴장이 허리 근육까지 연결되어 코어를 강화합니다. 꾸준히 타면 2주 후부터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이런 침상 운동의 효과에 대해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중력의 자극이 부족해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일본 도쿄의과대학 연구에서는 오히려 침상 운동이 근육 감각을 되살리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즉, 움직임의 감각 회복이 먼저 이루어져야 실제 근육량도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하루 중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혹은 잠자기 전 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보다 반복의 리듬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세로 몸의 루틴을 기억시키면 근육이 이제 일할 시간임을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 내 다리는 이미 늦은 게 아닐까라고 묻습니다. 아닙니다. 몸은 기억합니다.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근육이라도 다시 자극을 주면 반응합니다. 늦은 시점은 없습니다. 단 10분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밤 침대 위에서 다리를 들어 올려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여러분의 걷는 미래를 되찾는 첫 걸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을 키우기 위해 단백질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서 달걀, 닭가슴살, 보충제를 챙기죠. 물론 단백질은 필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근육 신호, 즉 근육이 스스로 깨어나도록 만드는 자극입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이 일어나야 한다는 신호를 받지 못하면 대부분은 단순히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서울의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 15분 이하로 움직이는 노인의 근육은 단백질 흡수율이 4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반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가벼운 움직임을 병행한 그룹은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결국 근육은 먹는 것보다 움직이는 것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흥미로운 연구도 있습니다. 일본 규슈대학의 신경생리학팀은 발끝을 3분간 위로 들어 올렸다 내리는 단순한 동작만으로도 뇌에서 근육 자극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신호가 바로 근육 회복의 첫 단계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는 학문적인 논쟁이 존재합니다. 일부 연구자는 근육 자극보다 단백질의 질과 양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최근 노르웨이 오슬로대의 임상시험에서는 운동 자극이 단백질 합성의 문을 연다는 표현을 씁니다. 즉, 자극 없이는 단백질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근육 신호를 보낼 수 있을까요? 하루 3번 식사 전후에 간단히 허벅지를 쥐었다 폈다 하세요. 손으로 살짝 눌러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 자극이 신경을 깨우고 뇌에 이 부위는 아직 살아있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단순한 행위가 근육의 혈류를 늘리고 단백질 합성률을 1.8배 높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근육은 오늘 어떤 신호를 받았나요? 단 한 번의 자극이라도 그 순간 근육은 되살아납니다.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일상 속의 반복입니다. 물 마시기처럼 식사처럼 근육에게도 매일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단백질이 아니라 신호를 먼저 챙기세요. 몸은 먹는 것보다 움직임의 언어를 더 잘 알아듣습니다. 누워있는 시간 단 10분. 이 짧은 시간이 근육 회복의 분수령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10분으로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말하지만 사실 인체는 작은 변화에도 즉각 반응합니다. 서울 삼성병원 노인의학센터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이 하루 10분씩 규칙적으로 다리를 들어 올리면 4주 만에 하체 근육의 수축력이 평균 27% 증가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은 스스로 다시 걷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10분 루틴의 핵심은 근육을 일깨우는 순서입니다. 첫 3분은 발끝 운동으로 시작합니다. 혈류를 깨워 다리 전체로 따뜻한 피가 돌게 하죠. 다음 4분은 무릎 들어 올리기로 허벅지 앞쪽 근육을 자극합니다. 마지막 3분은 엉덩이 조이기 운동으로 마무리합니다. 이 3가지 동작이 하나의 순환 루프를 만들어 다리 근육을 동시에 깨웁니다. 이 루틴을 따라하면 신기하게도 다리가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근육은 움직임을 통해 젖산을 배출하고 세포 속의 에너지를 다시 채우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10분은 몸의 시동 버튼과 같습니다.
물론 이런 간단한 운동이 실제 보행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는 논쟁도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가벼운 운동으로는 근육량 증가가 미미하다고 주장하지만 하버드 의대 재활의학팀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육의 크기가 아니라 근육의 반응 속도가 낙상을 예방한다는 것입니다. 즉, 단 10분의 반복이 그 반응 속도를 유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몸도 알고 있습니다. 10분의 움직임이 지나면 심장이 조금 빨리 뛰고 손끝이 따뜻해집니다. 그것이 회복의 신호입니다. 처음엔 무겁던 다리가 어느 날 가볍게 일어나는 순간이 옵니다. 이제부터 운동을 시간으로 재지 마세요. 10분은 하루 중 근육이 깨어나는 의식입니다. 단 하루만 빠져도 근육은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꾸준히 반복하면 다시 걷는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근육이 살아나려면 먼저 피가 흘러야 합니다. 근육은 혈액의 강을 따라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이 강이 점점 좁아집니다. 움직임이 줄면 혈관은 탄력을 잃고 산소와 영양분이 근육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운동 안 하면 근육이 빠진다는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순환의 과학적 진실입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중 하루 20분 미만으로 움직인 그룹은 근육 세포 내 혈류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반면 하루 10분이라도 다리를 들어 올리고 발끝을 움직인 그룹은 혈류가 37% 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혈압도 안정되고 기억력 점수까지 상승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피가 돌면 몸이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운동은 단지 근육을 강화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혈관을 다시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움직일 때마다 다리 근육이 펌프처럼 작용해 아래에 고여있던 피를 위로 올려보냅니다. 이 순환이 원활해질수록 심장은 편안해지고 뇌도 맑아집니다. 그래서 침대 위의 작은 움직임이 온몸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짧은 운동으로는 혈류 개선 효과가 일시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도쿄의과대학의 장기 실험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10분 루틴을 8주 동안 지속한 노인들은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이 젊은 층의 78% 수준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즉, 짧은 움직임이 누적되면 영구적 변화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피가 어디까지 돌았습니까? 다리가 차갑고 무겁다면 그건 혈류의 흐름이 막혀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다리가 따뜻해지고 맥박이 느껴진다면 근육이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움직임은 약이 아닙니다. 그러나 피를 돌게 하는 가장 완벽한 치료제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하더라도 발끝을 흔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작은 움직임 하나가 심장까지 피를 보내고 뇌에 산소를 채웁니다. 오늘의 10분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몸속에 강을 다시 흐르게 하는 시간입니다. 피가 돌면 근육이 살아납니다. 근육이 살아나면 삶이 다시 움직입니다. 침대 위에서 시간을 보낼 때 누구나 편한 자세를 찾습니다. 하지만 편안함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편한 자세가 근육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다리와 허리를 약하게 만드는 3가지 나쁜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 무릎을 세운 채 오래 누워있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허벅지 뒤쪽 근육을 단축시켜 걷기 동작을 방해합니다. 처음엔 편하게 느껴지지만 무릎과 고관절 주변의 혈류가 막혀 다리의 에너지 통로가 끊깁니다. 서울재활병원 연구에서는 무릎을 굽힌 자세로 2시간 이상 누워있던 노인들의 다리 근육 활동량이 정상 대비 38% 감소했다고 합니다. 둘째, 한쪽으로만 기대는 자세입니다.
베개를 끼고 옆으로 눕는 습관이 그렇죠. 몸의 무게가 한쪽 엉덩이 근육에 집중되면서 반대쪽은 점점 약해집니다. 이 비대칭은 골반의 균형을 무너뜨려 걸을 때 한쪽 다리에 부담을 줍니다. 처음에는 허리가 뻐근하다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척추의 정렬이 틀어지고 무릎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등을 둥글게 말고 앉는 자세입니다. 침대에 걸터 앉을 때 등이 굽어 있으면 복부와 엉덩이의 핵심 근육이 쉬어버립니다. 이 상태가 오래되면 몸이 힘을 쓰는 법을 잊습니다. 실제로 요양병원 입원 환자 중 이 자세로 하루의 절반 이상을 보내는 사람들은 낙상 위험이 2배 높았습니다. 물론 편한 자세라도 근육을 완전히 망가뜨리진 않는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분당 서울대병원 노인운동의학센터의 관찰 연구에 따르면 하루 4시간 이상 비대칭 자세를 유지한 노인들의 근육 균형 회복에는 평균 8주가 걸렸습니다. 잘못된 자세는 보이지 않는 근육 도둑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세를 자주 바꾸는 것입니다. 30분마다 다리를 펴거나 반대로 접어보세요. 몸의 중심을 조금만 움직여도 혈류가 바뀌고 근육이 다시 깨어납니다. 또한 등을 곧게 세우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 자세 하나만으로도 복부 근육이 자동으로 긴장하면서 몸 전체를 지탱해 줍니다. 자세를 바꾸는 일은 작은 행동 같지만 근육에게는 명령입니다. 나는 아직 활동 중이다. 그 메시지를 자주 보내는 몸이 늙지 않습니다. 오늘 침대 위에서의 자세, 그것이 내일의 근육을 결정합니다. 근육을 살리려 운동을 해도 식습관이 잘못되면 그 노력이 헛수고가 됩니다. 특히 밤에 먹는 음식이 근육을 조용히 약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근육은 잠자는 동안 회복되지만 잘못된 음식은 이 회복 과정을 방해합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늦은 저녁에 단 음식입니다. 과일, 빵, 디저트처럼 혈당을 급격히 높이는 음식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억제합니다. 성장 호르몬은 근육을 복구하고 재생하는 역할을 하는데 당분이 많으면 그 기능이 멈춥니다. 실제 일본 도호쿠이대 연구에서는 취침 2시간 전 단 음식을 섭취한 노인의 근육 회복률이 35%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는 야식으로 먹는 라면과 가공식품입니다. 염분과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은 체내 수분을 붙잡아 근육세포의 전해질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근육이 쉽게 피로해지고 다음날 아침 다리가 무거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과도한 술이나 수면 전 커피입니다. 알코올은 단백질 합성을 방해하고 카페인은 심박을 높여 깊은 수면을 막습니다. 근육은 잠든 사이 자라는데 숙면이 깨지면 회복의 기회를 잃습니다. 물론 일부 연구자는 적당한 와인은 오히려 혈류를 돕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노년층의 경우 간 기능이 떨어져 알코올의 대사가 늦어지기 때문에 적당량의 기준이 훨씬 낮습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의 장기 추적 연구에서 하루 한 잔 이하라도 취침 3시간 이내 섭취하면 근육 회복률이 20%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근육이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잠자기 2시간 전 따뜻한 단백질 음료나 삶은 달걀 1개가 좋습니다. 단백질이 근육 회복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공급하고 따뜻한 온도가 혈류를 유지해 숙면을 돕습니다. 또 바나나 1개는 칼륨과 마그네슘을 공급해 근육 경련을 예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 밤 당신의 근육은 어떤 연료로 잠들까요? 하루의 마지막 식사는 근육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내일 다시 일어나자. 그렇게 몸을 대하면 근육은 그 마음을 잊지 않습니다. 작은 한 끼가 내일의 근육을 만듭니다. 근육을 약하게 하는 식습관을 끊는 순간
당신의 다리는 다시 강해집니다. 운동을 시작하면 대부분 근육이 뻐근하다, 조금 아프다고 말합니다. 이 통증을 나쁜 신호로 오해해 운동을 중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통증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통증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근육이 회복되는 과정에는 미세한 손상이 반드시 따르지만 그때 적절한 관리가 없으면 손상된 세포가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이때부터 회복 대신 퇴화가 시작됩니다. 서울 아산병원 근골격의학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운동 후 근육통을 방치한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 강도 회복이 40% 느렸고 낙상 위험이 2배 높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근육 속 염증이 줄지 않으면 신경이 지속적으로 자극받아 근육이 제 기능을 잃기 때문입니다. 통증이 생기면 무조건 쉬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움직임으로 혈류를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리가 뻐근하면 따뜻한 수건으로 감싸고 발끝을 천천히 움직이세요. 이 단순한 동작이 근육 안에 젖산을 흘려보내 회복 속도를 2배로 높입니다.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통증은 근육 성장의 증거라 주장하지만 하버드 의대의 최근 연구는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통증의 양보다 회복 반응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무리하게 통증을 참으면 염증이 만성화되고 근육세포의 재생 능력이 떨어집니다. 반면 통증을 관리하면 근육은 더 단단해집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통증이 사라졌다고 안심하는 순간 근육이 다시 약해질 수 있습니다. 통증이 가라앉을 즈음엔 이미 근육의 긴장감이 풀리기 때문에 그때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로 회복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물어봅니다. 오늘 당신의 통증은 회복의 신호입니까? 아니면 방치의 결과입니까? 통증은 적이 아닙니다. 그건 몸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를 돌봐달라. 운동 후의 통증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근육이 다시 태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단, 무시하지 마세요. 그 신호를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끝내 다시 걷게 됩니다. 넘어짐, 즉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노년기에 가장 위험한 사건이며 한 번의 낙상이 평생에 걷는 힘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낙상은 이미 몇 주 전부터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문제는 그 신호를 노화탄으로 넘겨버리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걸음의 소리입니다. 평소보다 발소리가 커지고 쿵쿵 울린다면 다리 근육이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근육이 필요하면 무릎이 충분히 올라가지 않아 발을 질질 끌게 됩니다. 이때 낙상 확률이 3배 높아집니다. 서울대병원 재활의학센터는 걸음소리 변화만으로도 80%의 낙상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야간 다리 경련입니다. 자는 동안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면 근육 내 전해질 불균형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근육이 경직되고 균형 감각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세 번째는 의사도 자주 놓치는 눈의 피로감입니다. 시야가 좁아지거나 초점이 자주 흐려지는 것은 눈의 노화가 아니라 중추신경의 균형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눈과 귀, 다리 근육은 하나의 시스템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야가 흔들리면 중심 근육이 잘못된 방향으로 반응해 균형을 잃게 됩니다. 학계에서도 논쟁은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낙상은 근육 문제보다는 신경 반응 속도의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최근 하버드 노화연구소의 보고서는 두 가지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근육이 빠질수록 신경이 둔해지고 신경이 둔해질수록 낙상 위험이 커진다는 악순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 3번 30초만 눈, 다리 연동 운동을 해보세요.
눈을 천천히 좌우로 움직이며 동시에 발끝을 위아래로 들었다 내립니다. 이 단순한 동작이 뇌의 균형 신경을 깨워주고 낙상 확률을 절반으로 줄입니다. 이제부터는 넘어지기 전에 몸의 속삭임을 들어보세요. 발소리, 쥐, 시야 흔들림.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그것은 경고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몸은 늘 대답합니다. 나 아직 할 수 있다. 그때 귀 기울이는 사람만이 끝까지 스스로 걸을 수 있습니다. 걷지 못한다고 진단받았던 노인들이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의사로서 그분들이 다시 걷게 된 이유를 분석하면 모두에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약이나 비싼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단 3가지 습관이 그들을 다시 세워주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작은 움직임을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한 것입니다. 그분들은 기분이 좋을 때만 운동한다가 아니라 기분이 안 좋아도 움직였다는 말을 했습니다. 습관의 힘은 강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동작으로 몸을 깨우면 뇌는 그것을 자연스러운 리듬으로 인식하고 근육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서울대 노인의학연구소는 아침 8시 운동 습관을 3개월 유지한 노인 그룹이 무작위 운동 그룹보다 보행 속도가 1.7배 빠르고 낙상 위험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통증을 관리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그들은 통증이 생기면 무조건 쉬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찜질, 가벼운 스트레칭, 수분 섭취로 몸을 진정시켰습니다. 통증을 회피하지 않고 관리할 때 근육은 안정된 환경에서 회복됩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스스로를 격려했다는 점입니다. 나는 늙어서 안 된다가 아니라 오늘은 어제보다 한 번 더 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긍정적 자기 대화는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실제로 근육 회복에 영향을 줍니다. 하버드 의대의 심신의학 연구에 따르면 자기 확언을 지속적으로 반복한 사람은 근육 회복 호르몬인 IGF-1의 분비량이 25% 증가했습니다. 마음이 근육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습관은 단순하지만 공통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힘들고 느렸지만 하루하루가 쌓여 결국 다시 걸을 수 있다는 기적을 이뤘습니다. 어느 74세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리를 움직이기 시작한 날, 마음도 같이 걸었어요. 그 한마디에 이 모든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몸은 넘어지지 않으려는 힘보다 일어서려는 기억을 더 깊게 품고 있습니다. 그 기억을 다시 깨우는 순간 회복은 시작됩니다. 오늘 당신도 같은 습관으로 그 기억을 다시 부르세요. 작은 움직임 하나가 내일의 발걸음을 바꿉니다. 몸은 마음보다 오래 기억합니다. 우리가 걸음을 잃었다가 다시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근육이 강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몸이 움직임의 기억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힘이 아니라 감각이 돌아옵니다. 아, 이 느낌이었지. 다리가 바닥을 딛는 그 감각이 돌아오는 순간 회복의 문이 열립니다. 서울성모병원 재활의학센터에서는 뇌졸중 후 다시 걷기 시작한 환자 100명을 6개월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근육량의 회복보다 움직임을 상상하는 연습들 꾸준히 한 환자가 더 빠르게 보행을 회복했습니다. 몸은 생각의 그림을 근육 신호로 번역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걸을 수 있다. 그 상상이 신경세포의 길을 열고 근육의 전류를 되살립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중간에 포기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눈에 띄는 변화가 느려서입니다. 그러나 몸의 회복은 조용히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첫 주엔 손끝이 따뜻해지고 두 번째 주엔 다리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세 번째 주쯤엔 의자에서 일어설 때 덜 흔들립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바로 몸이 기억을 되찾는 신호입니다. 학계에서도 흥미로운 논의가 있습니다. 일부 신경학자는 기억은 뇌에만 저장된다고 주장하지만 하버드 신경과학팀은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근육세포 자체가 미세한 운동 패턴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즉, 몸은 스스로 배운 것을 잊지 않습니다. 단지 시간이 지나면 조용히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이쯤에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 어떤 기억을 꺼내고 있나요? 걷던 길, 시장의 냄새, 손자 손을 잡던 그 감각, 그 기억들이 다시 걸음을 이끕니다. 운동은 기술이 아니라 기억 복원입니다. 오늘 침대 위에서 다리를 들어 올릴 때 그 순간을 단순한 운동으로 보지 마세요. 그건 당신 몸이 과거의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의식입니다. 다리가 들리면 마음도 함께 듭니다. 몸이 기억합니다. 움직였던 순간, 걸었던 순간, 일어서던 순간을. 그 기억을 깨우는 순간, 근육은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 이 여정의 마지막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많은 사실을 들으셨습니다. 근육은 늙지 않는다는 것, 단 10분의 움직임이 몸 전체를 바꾼다는 것, 그리고 회복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한 문장으로 귀결됩니다. 지금부터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근육은 의지의 기관입니다. 먹는 것보다, 기계보다 결국 움직이겠다는 결심이 근육을 되살립니다. 서울대 노화생리학 연구팀의 보고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이 하루 10분의 반복 운동만으로도 6개월 후 근육 밀도가 20% 이상 증가했고 83%가 다시 걷는 자신감을 되찾았다고 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의 나는 다시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쌓인 결과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내일도 그 10분을 이어가시겠습니까? 그 짧은 결심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근육이 회복되면 단지 다리만이 아니라 삶의 리듬이 되살아납니다. 식탁으로 걸어가는 발걸음, 거울 앞에서 미소 짓는 어깨, 손자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힘, 이 모든 것이 근육의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몸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명령을 기다릴 뿐입니다. 움직이라는 신호를 보내면 피가 돌고 세포가 반응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다 보고 나서 침대 위에서 다리를 한 번만 들어 올려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다시 나답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몸은 아직 살아있고 근육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